선생님 생각에는 그 진로 계획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직업에 대해서 먼저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는데, 그 이유 간략히 설명하자면은 대학 자체는 몇 년이고 직업은 한번 갖게 되면은 이거 몇십 년 장기적인 안목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몇십 년 동안 그 직업에 종사하자면은 계속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인지, 자기 자신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는데, 자, 그럼 그 어떤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전화 상담해 보니까 우리 반에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 쪽 생각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래머를 생각한다. 예년에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 그 이제 실제 그 전화상으로는 많이 깊게 얘기를 못 해봤는데, 예년의 경우 직접 그 면담하면서 그 프로그래머 생각하게 된 이유, 진짜 이거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냐 했더니 진지하게 고민을 했대요. 대부분 학생들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앞으로 전망도 있고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제일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목표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대학은 뭐 이게 컴퓨터공학과, 여기 가서 이제 그 컴퓨터공학을 배워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이제 진로 목표 세웠다. 맞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말한 대로 이런 목표 때문에 컴퓨터공학 가서 배운다. 그 틀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대학 가서 이공계에서는 컴퓨터공학이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하는 그 실력이 중요한데,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 가면 대학 합격만 하면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뭘 배우는지 물어보면은 몰라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겠죠. 뭐. 그 정도예요. 그거 하자면은 선생님 알고 있기로는 수학도 상당히 해야 되고, 또 컴퓨터 공학 전공한 학생들은 대학마다 요즘 웬만하면은 대학마다 컴퓨터 공학 다 있어요. 아주 소규모의 이제 신학대학에서 조금 종합대학으로 된 소규모 학교도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 많아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근데 현재도 그 컴퓨터공학 관련해서 인력난이에요. 근데 컴퓨터공학 전공한 학생들은 많은데 컴퓨터공학 전공하고도 취업 못하고 있는 학생들 내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인력난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핀테크 관련해서 그 전문 인력 이거 스카우트 하는데, 스카우트 비용, 연봉 뭐 이런 넣는 것 말고 그거 제외하고도 스카우트 해서 들어오는, 처음에 이제 제안 받아들이면은 그때 이제 그 받는 돈도 억대로 이렇게 서로 스카우트 경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 이거 상당히 막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그 수업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런 프로그램도 누가 했겠죠. 근데 그러면은 컴퓨터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다 아무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이거 교육 관련된 이런 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 하려면은 또 다른 나름대로 뭔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요즘 공장 자동화 설비, 로봇 이쪽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 하는 사람 뭐 프로그래밍이라는 만능으로 다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쯤 전만 하더라도 영어 잘하면 취업이 잘 된다 해가지고 영어 상당히 뭐 대학생이라면 거의 뭐
영어 학원, 회화 학원 다니고. 근데 뭐 요즘은 영어를 다들 잘하긴 하죠. 근데 그 당시로서도 영어만 잘하면은 취업된 거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아까 한 20년 전쯤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 될 수 있을 텐데 영어를 잘한다, 원어민처럼 영어 잘한다 그러면은 동시 통역을 또 하고 번역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외국인과 그 어떤 협상, 상담도 잘하고 다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어로 글도 잘 쓰고 어떤 문장력 이런 것 다 잘하는 게 아니죠. 영어를 하면서 어떤 그 이공계통의 그 지식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영어로 외국에 세일을 한다든지 그 전문 영업이죠. 이렇게 하려면 영어가 필요한데 영어 잘한다고 해서 뭐 이공계통 어떤 전문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제품 그 세일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머라 하더라도 이거 기본이고 이것을 어디다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컴퓨터 공학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서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프로그래머 돼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그 꿈을 목표가 있으면은 좀 구체적인 꿈을 꿔야 돼. 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자기하고 맞춰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목표를 결정하고 그걸 꿈꾸겠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죠. 자존심도 있고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귀하게 대접을 받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소중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중한 존재가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한테 식사 대접을 해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거 비싼 거, 좋다는 거 그냥 그거 선택해서 대접할까요? 글쎄, 그 비싸고 다른 사람 선호한다고 하는 것,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입맛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죠. 또 분위기 자체도 그 감당하지 못할 게 아주 너무 조용하다든지 또 너무 시끄럽다든지 맵거나 짜거나 뭐 또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육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자면은 어떤 그 소중한 사람한테 진짜 잘 대접하고 싶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대충 그냥 비싼 거면 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한테 잘 대접하자면은 그 음식 물론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 음식에 대해서 이거는 뭐 맵고 짠 정도라든지 뭐 너무 뜨겁거나 어쩌거나 아니면 그 식당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검색해보고 그 소중한 사람한테 적합한지 아무리 좋고 비싼 음식이라 하더라도 안 맞으면은 그 대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파스타 그것도 팅팅 부른 국수 같아가지고 몰라 그 누군가 나한테 그 아주 그 식사 대접을 나한테 정중하게 아주 잘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파스타 먹으라 그러면은 글쎄 뭐 먹긴 먹겠지만 그래 나는 그 비빔국수나 냉면이나 이런 게 좋은데 전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기 진짜 소중한 사람이니까 소중하게 대우를 여러분 스스로 해줘야 돼요. 그러자면은 그냥 그 주변에서 그 전망이 있다니까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하고 맞춰보는 소중한 사람하고 잘 맞는지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뭐 실제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 취미가 이제 집짓기니까 그 관련된 것까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학생이 나름대로 건축 설계를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이제 꾸고 있어요. 건축 설계. 그거 내가 어떤 평생의 이제 그 직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건축 설계사가 꿈이다. 그러면은 건축 설계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우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건축 설계사의 그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누가 영상 찍듯이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 설계사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복장은 어때야 되는지 또 이 주변에 그 건축 설계사가 근무하는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우리가 하는 일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건축 설계사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는 만큼 검색해 봐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소중한 사람한테 그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검색해보고 찾아볼 거 아니에요. 건축 설계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축 설계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여러분들 시야에서 완벽하게 그 다큐멘터리 하듯이 하긴 어렵겠지만 혹시나 뭐 주변에 그 건축 설계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 직접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진짜 뭐 무보수 뭐 알바라도 그러니까 알바가 아니라 심부름이라도 하면서 옆에 가서 볼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건축 설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자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나름대로 조사가 되면은 그걸 자기하고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사라 그러면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이거 아마도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 그리고 그러자면은 여러 가지 그 건축 설계하는데 그 지식이나 또 건축 설계를 하면은 그걸 표현하는 도면을 요즘 직접 그리지 않겠지만 컴퓨터라든지 어떤 그런 그 기술, 기능도 표현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것들 이거 뭐 건축학과 가면은 대학에 건축학과 전공하면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서도 세세하게 보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걸 배우는지 나하고 맞는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사 구체적으로 이 모습부터 주변 환경까지 다 세세하게 상상을 해보고 조사해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이런 것 대학에서 이런 거 다 배우면 되겠다 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을 수 있어요. 성품 건축 설계하는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실력만 있으면 되지 왜 성품이 있어야 될까?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축 설계사로 할 때 나름대로 하는 일의 폭이 많이 다를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건축 설계사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돈이 많으면 건축 설계사 겸 자기가 건물 주인이 돼가지고 지어놓고 팔면 되죠. 근데 그것도 결국 나중에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건축 설계한다면 어떤 설계를 의뢰를 받아서
어떤 건축물을 설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축주하고 충분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이고 말은 왜 주고받고 못해? 말은 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대화할 때 어떤 신뢰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 이면에 전문가로 볼 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하고 실제 표현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 건축주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다른 걸 더 제안할 수도 있고 그 사람 그렇게 하면은 그 건축물에 그 건축주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결과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건축하다 보면 그 건축사라 하면은 여기 이제 지식 건물 설계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 건축이라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규들 그리고 건축법뿐만 아니라 뭐 소방법, 뭐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연관되는 법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거의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루 중에 장시간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을 설계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통풍이라든가 채광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섬세하게 다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필요해요. 그거야 이제 나중에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돼요. 뭐 선생님 생각할 때 선생님이 건축 설계를 하고자 따로 살펴본 건 아닌데 뭐 이런 정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식 가서 이제 대학에서 학과하고 건축학 개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쭉 배우는데 가면은 이제 열심히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뭐 건축 안 배웠으니까 가면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지. 근데 갔더니 웬걸 여기 일반 물리부터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계속 물리 연관되는 게 엄청 나오네. 1학년 때 일반 물리 할 때 뭐 2학년 때 전공 들어가면 구조역학이니 재료역학이니 뭐 또 여기 이제 연력학이니 뭐 음향학 뭐 여러 가지 음향학 소리 관련된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엄청 물리 관련된 거 보면 엄청 많다. 어이구, 들어가서 봤더니 난 이거 생각 못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건 엄청 많이 해야 되네. 이거 잘못 선택했나 보다. 난 물리 싫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세세하게 이걸 미리 생각하고 그러면은 취업 준비는 대학 가서 이거 다 배운 다음에 이거에 대한 준비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그때 취업 준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이 물리 관련된 게 엄청 많더라. 그러면은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상품이 나는 이 섬세하고 종합적이고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침착하게 이렇게 하는 것 이거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은 다른 쪽을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은 그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내가 좀 덤벙대고 차분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은 한번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내가 노력해서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알고서 그럼 그런 상품을 지금부터라도 갖춰야 되는 거죠.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아니라 또는 입학한 다음에 이런 것도 배우네 이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되는데 근데 이 실제 사례인데 건축 설계사가 꿈인 학생이 있는데 물론 그 전에 내가 이제 개인 면담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꿈꾸고 해라. 근데 모의 면접할 때도 결국 실제 대학 면접 가서도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학생한테 건축 설계사가 이제 건축학과 이제 지원해서 이제 면접을 갔는데 거기 면접관이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냐 뭐 그런 질문 기본적으로 하겠죠. 그랬더니 자기는 뭐 노트르담 사원 뭐 그런 또는 미국의 카네기 홀 같은 뭐 이런 건물을 짓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설계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가가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어떤 특별히 관심 있게 본 건축물은 있냐 그랬더니 글쎄 국내 건축물 중에서는 별로 뭐 특별히 받은 게 없고 굳이 뭐 얘기하자면 DDP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 그게 좀 독특한 게 같은 생각은 드네요. 뭐 이 정도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건축물 학교건 주변에 지금 집에 살고 있을 텐데 다 건축물인데 그럼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주변에서 눈여겨보는 건축물이나 어떤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글쎄 그런 것 뭐 하여튼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서 특별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본적인 물리 근데 그 물리 쪽 별로 나는 그쪽 수학은 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나왔는데 물리는 뭐 별로 생각 없고 그래서 물리에 관한 질문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입시에서는 역지사지라 그랬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학생 뭐 내신 성적이 어떻건 좋고 나쁘를 떠나서 이거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내신 성적만 좋으면은 뭐 그냥 뽑아줄까요? 물론 처음에 얘기했나 응시 원서 내겠다는 표시만 하면 200만 원 장학금 그런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런 대학이라면 뭐 이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했겠지만 자, 이 결과 어떻게 됐는지 뭐 뻔하겠죠. 그러니까 이 꿈을 구체적으로 꿔야 돼요. 근데 그 꿈을 지금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하고 비교해봐가지고 현재 나와 비교해가지고 나한테 얼만큼 적합하고 내가 뭘 노력하면은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다. 아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러면은 조금씩 채워질 수 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부족한지 적합한지 생각도 없이 주변에서 전망이 있다니까 아니면은 뜬구름 잡듯이 그런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만드는 설계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입시에 혹시 그래가지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가 글쎄 힘들겠죠. 그러니까 꿈을 꿀 때 구체적으로 꾸는데 항상 땅을 짚고 현재 내 현실을 알고 내가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는지 알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모으고 이거는 나하고 딱 맞는다. 이걸 알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대학 들어가 봐서 일단 다들 간다니까 가서 나중에 한다 하고, 지금부터라도 여기서 지금 내가 너무 덤벙대, 이게 꼭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 생활 습관에서 보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펴보니까 진짜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 섬세하게 그 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건축물을 보든지 뭐 하는 그런 안목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이런 안목, 또 설계를 의뢰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머릿속 상상해봐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이건 적합하겠다 하는 그런 안목 키우는 것. 자, 이거 대학에서 공부하면 이런 안목 커지나요? 이거야말로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학교, 또 집,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 관심 가지고 보면서 이런 안목 키우는 것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 몇이나 있겠어요. 취업 준비 시작은 이건 대학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있고, 또 대학 가면은 또 그 취업 상담도 이제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 해줄 텐데, 그 다 남 하는 거 따라가지고 앞서 나가려고. 글쎄요. 대학 그렇게 친절한 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실제 그 진로 관련된 상담할 때 제일 힘든 경우가, 땅을 딛고 서가지고 어떤 생각하고 나름대로 결정한 바가 없이 그냥 마구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그 초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그렇고 안 볼 건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 뭐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고, 나 장래 꿈은 로봇 만드는 과학자 될 거야. 로봇 만드는 과학자. 그래서 악당도 물리쳐주고, 또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데 그 사용되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될 거야. 바람직한 생각이죠. 근데 로봇을 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로봇이라 그러면은 거기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는데 그 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 물론 그게 그런 생각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북돋아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키워나가게 하면 되는데, 고3 학생이 꼭 그런 수준의 얘기들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진짜 난감해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는지. 자,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로봇 만드는 과학자가 될 수 있는데, 혼자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역할을 하자면은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건축 설계까지 얘기했는데 다시 종합하자면은 대학 가서 익혀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그 외에 필요한 것들, 뭐 여기에 이제 그 건축 설계가 아니라 또 다른 종류라 그러면은 뭐 영어가 꼭 진짜 영어 회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영어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특정 이제 건축 설계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으면은 이런 거 살펴보면서 여기서 전문화돼야 돼요. 만약에 건축 설계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건축 설계사라 그러면은 모든 종류의 건축물들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차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용 그 공동주택 짓는 그런 경우하고 전원주택 그 설계하는 경우하고,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다른 병원을 설계한다든지 극장을 설계한다든지 극장,
영화관 말고 극장. 영화관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하기 진짜 까다롭고 어려운 게 극장 설계인데 좀 큰 규모의 제대로 된 극장이라 그러면은 뭐 오페라든 연극 할 때 특별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소리가 큰 객석에 다 전달될 수 있게 그러자면은 설계가 진짜 정밀해야 돼요. 그러자면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물리학 분야 중에 음향학 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래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건축 전체적인 설계보다 나는 그럼 특화되게 건축 설계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음향학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섬세하게 이렇게 어떤 조율해 나가는 것 이거 좋겠다 하면 또 다른 이걸로 출발했는데 또 다른 이제 음향학 관련된 이런 유의 어떤 직업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이거 긴 시간 동안 정보 수집하고 나하고 마찬가지 시간 많이 걸렸는데 이게 말짱 이게 시간 낭비네? 아니죠.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른 것,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훨씬 수월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뭐 뚜렷한 게 딱 없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은연중에라도 한두 번 생각했던 거라도 가지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찾고 나름대로 나 자신하고 맞춰보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다른 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맞춰봤더니 건축 설계 내가 부족한 점 있지만 이게 맞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거 개개인별로 나름대로 이제 개인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걸 좀 더 나눠서 개인별로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요거 바탕으로 해서 한 번씩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죠.